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일 금요일 아침 9시 19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금리하고 달러가 하락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위쪽으로 저항을 또 하나 확인을 했고요. 또 그리고 아래쪽으로 연속적으로 더 시세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시자면 일단 이렇습니다. 어젯밤에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나스닥이 확실히 그 S&P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둘 다 하락 마감했는데요. S&P가 훨씬 많이 빠졌다고요. 금리가 확실히 요즘 나스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스닥은 좀 적게 빠지고 S&P가 왕창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고 상승 종목 수가 좀 적었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 기술적인 측면들에서 오늘은 그냥 선물지수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어젯밤에 저항 라인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S&P 어디냐면은 4375 선물 기준으로, 나스닥은 14865 요 정도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제 그 자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 없어요. 더 아래쪽으로 진행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S&P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저점을 굉장히 많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얘도 이제 하락 N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직전 저점 붕괴되면 하락 N자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알아서 벌써 하락 N자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도 목표치는 더 남았습니다. 이 하락을 시작했던 게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여기까지 한 번에 빠졌으니까 반등 여기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까지 좀 남았죠. 이번에 121선 부근까지는 아마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모르죠. 또 마음 편히 빠질지 또 더럽게 빠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젯밤에 제가 확인됐죠.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미국은 이제 3거래일 동안 여기가 어떤 저항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쯤 됐으면 이제는 어떤 그 고점형 패턴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고점형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거, 그죠? 여기 있는 삼산형, 여기 저항 한 무대기, 여기 저항 한 무대기, 여기 저항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삼산형을 완성했다. 이제 이 자리가 저항이니까, 이제 이 자리가 저항이 됐음을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그 고점 패턴을 완성했다라고 확인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P도 그렇습니다. S&P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좌측 어깨 하나, 머리 우측 어깨 하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자리를 완벽히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이제 이게 완성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좀 보긴 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 자리를 완벽하게 어제 3거래일 동안 저항임을 확인하고 붕괴시켰으니까 이제 고점형 패턴은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하락 마감을 했다, 아래쪽으로 잘 진행될 것 같다라는 모습. 그래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냥 계속 홀딩이죠. 그죠? 계속 홀딩이고, 어제 이런 자리에서 저항 알려드렸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볼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대응하시는 거니까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 할 얘기는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어제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미국 주식시장 하락 마감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금리라든가 달러는 일단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금리하고 달러는 요걸로 볼까요? 달러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과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서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일단 음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즘에 금리지 않습니까? 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젯밤에 또 많이 떨어졌죠. 1.55가 어떤 저항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분명히 어떤 저항을 테스트할 겁니다. 저항 테스트하고 지지력 테스트해서 어딘가진가 또 뭔가 조정을 하고 또 다시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하겠죠.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조정 중이다. 금리는 상승 중에 조정의 과정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그 일목균형표 한번 그 구름대 같은 거 좀 잘 보자, 붕괴 여부, 요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스닥, 그죠? 이 구름대 붕괴가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것 같고, S&P는 어젯밤에 일단 붕괴가 됐습니다.
S&P 지수의 이 구름대 붕괴는 이제 두 번째거든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두 번째라서 어떤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보고 있어요. 일목균형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한번 잘 주목해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게 붕괴가 됐다라는 점을 좀 한번 일단 보여드렸고, 어젯밤에요. S&P가 붕괴됐고 나스닥은 아직 붕괴가 덜 됐다라는 모습 보여드렸고, 변동성 지수는 뭐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뭐 이래저래 할 말은 없고요. 변동성 지수 움직임대로 UVXY가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서운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아, 어제 변동성 지수 2% 올랐는데 UVXY는 0.08%가 뭐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빅스 지수 산출은 제가 알기로 오후 5시인가 6시인가부터 시작되고요. UVXY는 미국 본장에 거래되다 보니까 이 거래 시간의 차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빅스의 움직임 그대로예요. UVXY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그래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억울함을 감수하고도 또 베팅해 볼 만한 그런 상품이긴 해요. 어쨌든 빅스는 계속 당분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나스닥 변동성도 뭐 0.22% 하락하긴 했지만 이게 지금 죽겠다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변동성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주식시장은 하락행자로 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의 그림들은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더 진행될 수 있다, 그죠? 그 위쪽에 있는 저항 확인했고 아래쪽으로 일단 이제 어디까지 가나 가볼 때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이 중요한 지지선 같은 거 나스닥 다음번에 지지선은 뭐 14,550 정도의 이런 자리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 자리가 121선과 비슷하죠. 뭐 이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고, S&P는 여기 4,240대 정도의 어떤 지지선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 어디 하나 있어요.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매는 직접 알아서 하시고, 웬만하면 매매보다는 한번 길게 반등시 매도 전략 쓰면서 길게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젯밤에 뭐 경제지표 발표라든가 여러가지 좀 짚고 넘어갈 점들이 좀 있어요. 이 위에 보시면 뭐 창을 되게 많이 띄워놨죠. 어젯밤에 그러니까 뭔 일이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일단은 뭐 미국 GDP 또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파월의장 연설 등이 일단 있었는데, 미국 GDP라든가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예상치 내에 이렇게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었고요. 단지 이제 뭐 GDP 같은 경우 예상치보다 조금 좋아서 6.7%, 2분기에 6.7% 성장하게 됐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35만이었는데 이번엔 36만이 나와서, 지난번에 35만이었는데 이번에 36만이 나와서 경기 회복이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 정도를 좀 해보게 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로는, 그죠? 뭐 어제 나온 숫자들은 어쨌든 대부분 대부분 예상치 내에 있다라고 보여져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흐름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파월의장의 연설이라든가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또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정부 셧다운 이슈와 관련된 표결도 상원에서 있었고요. 그런 점들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그 요거를 먼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이슈인데, 그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아침 영상에서 그거 좀 헷갈리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걸 아무튼 구분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정부 셧다운 이슈하고 정부 디폴트 이슈는 어쨌든 좀 다른 건데, 제가 지난번에 그거를 좀 헷갈리게 섞어서 이야기한 것 같아서 좀 정정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정부 셧다운은 그냥 이제 정부 예산안 관련된 그런 문제고, 디폴트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아무튼 뭐 셧다운 같은 경우 굉장히 뭐 자주 있는 그런 이벤트이긴 한데, 심심하면 나는 이벤트인데 어젯밤에 임시 예산안이 가결됐대요. 그래서 셧다운은 면했다고 합니다. 근데 셧다운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일단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보였네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조금 있다가 이제 미국 의회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재무부의 비상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는 법안도 가결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그 임시 예산안 문제는 일단 넘어가자라는 거, 이거는 끝났고요. 어젯밤에 이제 그 파월의장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은
옐런 같은 경우는 부채 상한을 아예 폐지해버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죠? 계속 부채 상한, 어차피 정치적 쇼인데 이런 정치적 쇼 하지 말자, 아예 뭐 폐지를 해버리자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뭐 괜찮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파월의장이 어젯밤에 또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쯤에 써있죠. 요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 건데, 뭐 내년 초 일부 인플레 인정, 내년 초 일부 인플레 안정 써 있습니다. 네, 아무튼 현재 상황이 쉽지는 않음도 같이 이야기를 했죠. 뭐 그리고 대부분 뭐 공급망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 회복에 발목 잡혀 좌절스럽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뭐 공급망 문제 심각하다는 건 중국 전력 부족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그 중앙은행들이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했으니까 인플레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그 양적 완화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무튼 넘어갔습니다. 아무튼간 그 파월 의장이 증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립 서비스가 좀 안 좋습니다. 요즘에 뭔가 좀 본인이 시장을 보는 뷰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나, 어쨌든 이번 주 내내 파월 의장 계속 그 많이 봤었잖아요. 각종 파월 의장 연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마다 지금 보시면 립 서비스 할 찬스였는데 찬스를 계속 활용하지 않고 계속 우리 실망을 계속 시장에 실망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어쨌든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파월 의장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좀 바뀌었죠. 예를 들면은 옛날 같으면 진짜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막 시장을 올려먹고, 심지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얼마가 죽고 뭐 난리가 나도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지금은 어쨌든 분위기 좀 달라졌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야기도 립서비스로 간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뭐 앞으로 몇 달간 내년 상반기 중에 일부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면, 이 정도 이야기하면 옛날엔 립서비스로 받아들이면서 막 주식시장이 오르고 그랬었거든요. 이 정도면 립서비스라고 봐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에도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기대 인플레이션 연준 목표치와 일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이야기에도 뭐 시장의 안정을 찾았다 이러면서 뭐 주식시장 올려먹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아무튼 자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FOMC 회의의 영향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 계속 하고 있어요. 9월 22일 날 FOMC 회의했는데 거기서 점도표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나왔었죠. 금리 인상 전망도 빨라지고 테이퍼링 속도도 빨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 시장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도 어쨌든 지금 여기다 대해서 뭐 특별히 뭐 엄청난 립 서비스 정도는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져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 N자로 쭉 갈 것 같고, 한국도 그죠? 한국도 뭐 하락 N자로 어쨌든 가긴 갈 것 같은데, 일단 400 부근의 지지력에, 코스피는 400 부근의 지지력에 일단 테스트하는 과정에 와 있기 때문에 버벅버벅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요런저런 뭐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 어제 파월 의장 연설했는데 별일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경제지표 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 관련된 뉴스인데, 이것도 한 번씩 정부 정책들도 한 번씩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위에서 공모주 과열에 칼을 빼들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금 50%를 개편 논의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나가면서 뉴스 하나 보여드렸는데, 뭐 19개 증권사를 불러다가 금융위인가 어디다 앉혀놓고 니네 이제 주식 담보대출 뭐 요런 거 해준 거, 뭐 신용 비율, 하여튼 주식시장에 대출해 준 것들에 관해서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이번에는 공모주 과열에 칼을 빼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관계자들은 대부분 이제 옛날에는 경기 둔화 이런 걸 우려했지만 지금은 어떤 버블 이런 걸 우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미묘한 분위기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이래저래 수도꼭지를 조금씩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잠그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 내용인데, 이런 분위기다, 한국 정부의 분위기 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 좀 참고해야 된다라고 참고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 뭐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높으신 분들 다 나왔어요.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 뭐
뭐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장, 뭐 먼 총리, 총재, 뭐 하여튼 금융위원장 뭐 다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랍니다. 가계대출 옥죄인다. 결과적으로 수도꼭지를 옛날처럼 풀어놓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발로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돈발을 줄이겠다라고 지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정부의 의중이다라는 것도 알긴 알아야겠죠. 그 와중에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어젯밤에 이런 이슈들은 좀 살펴봤고요. 한국 시장 보기 전에 요것도 좀 하나 좀 볼까 하는데, 좋은 그림 것 같아서 한번 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중국에서 뭐 전력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 전력난에 관련돼서 좀 잘 풀어놓은 글인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직접 여기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전병서의 안정적인 성공 투자, 뭐 여기에서 글 제목이 요겁니다. 직접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다 읽어보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 글에서 제가 이제 이 글을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전기가 모자라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한국의 하늘이 깨끗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근데 이제 이 전기가 부족한 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 않을,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뭐 발전 설비가 모자라서 전기가 모자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발전소는 충분한데 거기 재료가 모자라서 발전을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부 정책 때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이 중국 전력 부족의 원인은 이 글에 따르면은 정부 정책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뭐 호주가 석탄 수출을 금지해갖고 중국이 뭐 석탄이 없대더라,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대면서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그렇긴 했어요. 이 중국 공산당의 그 지도부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의 안 좋은 일을 할까, 그죠? 만약에 호주가 진짜 중국 석탄줄을 쥐고 있는 진짜 그런 나라였다면은 호주를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호주 버려도 괜찮으니까 호주한테 아마 그렇게 안 좋은 짓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론 호주 석탄 공급 문제도 전력난의 한 원인이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중국 정책적인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기후협약과 탄소중립 정책을 어쩌고저쩌고 본격화해서 정부 정책에 반대로 가면 큰일 난다. 결과적으로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목표치와 실적치가 있는데 지금 그 목표치를 과도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전력 부족 사태가 났다라는 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하여튼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분명히 이런 정책을 펴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다 알 텐데, 얼마 전에 헝다도 그래요. 헝다 같은 경우도 솔직히 중국 일당 독재잖아요. 자기네들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게 힘들 수 있지만 법을 뭐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일당 독재니까 이런 건 얼마든지 국가 정책은 자기네들 국내 일은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헝다 죽였잖아요. 헝다 죽였고, 또 그리고 이번에는 전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죽이고 있고, 또 그리고 지난 7월 말쯤에는 뭐예요, 또 이상한 뭐 무슨 뭐 학원을 금지하고 뭐 사교육을 금지하고 이러면서 또 한번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쨌든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중국 내에 하여튼 뭔가 하여튼 경제적으로 막 난리를, 뭔가 하여튼 구조조정 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중국 정치권 내에 뭔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좀 들긴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시진핑이 어쨌든 이제 자기 권력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놨는데, 누군가가 이제 시진핑을 몰아내기 위해서 뭐 밑에 있는 다른 뭐 그죠? 다른 어떤 차기 후보가 나타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각종 정부 정책들을 하면서 일부러 경제를 좀 어렵게 만들고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면 시진핑이 어떠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각종 뭐 국내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칼날을 막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뭔가 지금 중국 공산당 내에서 정책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중국 정치권에서 무슨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로 지금 7월 말부터 해서 각종 중국의 막 칼부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의 원인이 중국 정치권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고, 그 부분은 어쨌든 음모론일 수 있어요. 전 중국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뭐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라 생각해요. 하여튼 그래서 전력 부족 같은 경우는 이거 중국 정치권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니까 이게 해결되는 것도 정치권에서 해결되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시적인 이슈로 이것도 우리 쳐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좀 드렸고,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세요. 데이터들 잘 제시하면서 써놨으니까 제법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한다고 지금 20분을 떠들었는데, 하여튼 한국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면 뭐 사실 특별히 할 말 없어요. 특별히 할 말 없어. 특별히 할 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이런 이슈들을 앞에 길게 장황하게 풀었는데요. 이 한국 주식시장도 지금 비슷한 라인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코스피 400이란 선물 400이란 자리는요,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3거래일 동안 테스트했던 요 자리들과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4875 S&P, 나스닥 14870, 865 요 자리, 이 자리와 지금 선물 400의 의미는 비스무리하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미국은 3거래일 동안 그 저항을 테스트해서 밀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까지 3거래일째 선물 400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동안 그 저항을 테스트해서 밀렸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코스피가 반드시 400에서 밀릴 거다, 미국이 밀렸으니까 한국도 밀릴 거다, 몰라요. 일단 모르겠는데 지켜보자고요. 한국은 하여튼 400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건 그 부분이겠죠. 오늘 400을 넘느냐 못 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405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반등이 405까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405까지 가려면 일단 당장 400을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 400에 대한 테스트가 오늘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만약 이런 식으로 하락 마감을 해버린다면 이제 한국 주식시장도 하락엔자로 추가로 더 갈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락엔자로 간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빠질 수가 있을 거예요. 위에서부터 한 40포인트 빠졌고 반등 한 20포인트 나왔으니까 아래쪽으로 가면 한 뭐 최소한 380대까지는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요. 380까지 가고 어쩌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여기 선물 400을 저항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380을 가냐 어쩌나 저쩌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일단 더 지켜봐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급하게 갈 거 없고, 오늘 만약 이런 식으로 400 못 넘는 모습 나오면 이제 반등 여기서 끝이다라는 거 인정하고 적당히 이제 또 숏을 여기서 잡아야 되겠죠. 이거 무조건 야 405에 갭이 있으니까 저거 무조건 메꾸고 갈 거야, 난 405까지 안 살 거야,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무튼 흐름 보시고 오늘 400 부근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자고요. 적당히 보다가 오늘 이거 400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이라도 뭔가 하긴 해야겠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400은 일단 어쨌든 지금 너무 어떤 큰 기대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아무튼 400 붕괴를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전 그래서 아직까지는 솔직히 좀 마음을 뭐 편안하게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 아직까지 어쨌든 400 부근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고 400에 싸우고 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이제 400을 완전히 저항으로 인식하고 나면 그럼 이제 좀 안심하려고요. 그럼 이제 좀 어깨도 좀 펴고 좀 당당하게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긴장해야 될 때인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하락하고 있네요.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천천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는 살금살금 힘을 아끼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제가 오히려 숏을 보면서 우려하는 게 요런 막 장대 양봉 막 튀어나올까봐 요런 게 우려가 되는데, 아무튼 장대 양봉이 아니고 힘을 매일매일 아껴가면서 봉의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원달러 환율은 이제 1190원을 향해서 열심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180원은 지지선이 됐고 이제 1190원을 향해 가고 있네요.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한국 주식시장 뭐 오늘
코스피 하실 분들 400 저항 확인하시면서 오늘 한번 잘 봐야 돼요. 이제 이거 못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반등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반등이 제한되는 거예요. 이거 못 넘어가는 거 확인했으면 숏을 이런 자리에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뭐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뭐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